지금까지 이런 거 해왔다라는 거는 이제 부모님들도 대부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건데 간단히 뭐 이런 부분들의 커리를 이렇게 해왔습니다라는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가 이제 메인이어서 저는 앞쪽에서 기아 부분만 이제 간단히 얘기 드리고 미니쌤이 저희 루미 팀장님이 이제 많이 설명해 주시도록 할 거예요. 기선제압 간 다음에 뭐 순서는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간단히 드리고 이후 요 두 가지는 거의 이제 저희 류빈희 선생님이 많이 진행할 거고 질문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같이 받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기선제압인 거고 기아 먼저 얘기 드리면 전체적으로 각각 이제 8회차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글쎄요 이제 요걸 진행하면서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저는 느낌이 이제 결론적으로 최근에 계속 듣는 얘기는 너무 어렵게 만든 거 아니냐, 뭐 너무 중등 뭐 그런 거 아니냐, 막 약간 뭐 이런 얘기들도 듣고 있어서 생각보다 이제 뭐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처음 만드는 거여서 조금 더 이런 것까지 해서 가장 좀 상위권들한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걸 많이 담았다는 생각은 들고 나중에 이제 뭐 내년 정도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선제압을 약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을 약간 S 과정이라고 놓고 뭐 그다음에 다른 과정 뭘 한 M 과정 정도 해서 두 개 약간 조금 더 약간 쉽게 할 수 있는 과정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은 좀 들고는 있어요. 일단은 근데 현재 친구들은 꽤나 어려운 내용까지 담겨져 있는 내용들의 이제 커리로 공부를 한 건 거고 도형에 대한 이제 기본 뭐 이게 이제 기하라는 건 초등에서도 다 나오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제대로 된 내용은 중등에서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설명들은 중등을 통해서만 설명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왕 배우는 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배우자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게 기선제압인 거고 저는 이제 가르쳐 주면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합동에 대해서도 모두 뭐 이런 넓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초등을 배우고 나면 중등에서는 시작할 때 확실하게 애들이 잘하겠다. 확실하게 아이들이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대치동을 조금 더 교재를 메인 선행 같은 거 할 때도 좀 어렵게 가는 경향은 있긴 하거든요.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개념 유형 파워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 정도 선행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건 너무 쉬운 책 아니야 하면서 조금 더 뭐 최소한 센이랑 뭐 원리 해설이나 뭐 가끔은 처음에 A급부터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각각 다 존재하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더 이제 메인 처음으로 보는 책이 조금 더 무거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무거운 중등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초등에서부터 이제 그걸 잘할 수 있는 준비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고 그런 준비적인 측면에서는 기선제압 프로그램을 해보면 중등 부분도 굉장히 많이 접해보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접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정확하게 푸는 방법들을 한 단원마다 해서 아주 꼼꼼하게 이제 좀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등으로 갔을 때 본격적으로 훨씬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단원들 했고 이거 기하 기준으로는 중1 것뿐만 아니라 한 중학교 2학년 달문까지도 여기서 달문도 했고요. 그래서 거의 중학교 2학년 정도 내용까지도 상당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각형에 대한 내용 뭐 그런 부분들까지 했고 지금은 이제 3스텝에서 입체 쪽을 하고 있는데 입체 도형 쪽에서도 아이들이 입체를 다루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사실 낮아졌거든요. 최근에 아이들의 경향을 보면은 경우의 수 쪽 능력치가 되게 낮다라는 게 좀 경향이 있고 입체 쪽을 다룬 능력이 되게 약화돼 있다. 경우의 수는 커리 자체가 워낙 축소되고 거의 초등에서는 없고 중등에서는 아주 조금이고 고등에서 이제 그 텀도 너무 길거든요. 중2 때 한 번 배우고 고1 때 한 번 이렇게 살짝 배우고 그리고 이제 없다가 이제 확통 또 배우고 이 정도인데 또는 이제 뭐 경시로 가거나 이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기하 설명할 때는 상당수 문제들이 기하에서도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경우의 수랑 연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막곡지각의 개수가 몇 개냐, 이 점들을 연결했을 때 선분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런 것들을 다 경우의 수의 원리를 계속 설명하면서 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보는 눈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로 수업이 이제 확장되거나 할 때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입체 도형 자체도 원래 입체 도형 쪽을 다루는 게 중1 때 좀 다루게 되고 예전에는 이제 피타고라스 입체 쪽에서 이제 좀 다루게 됐었는데 피타고라스가 원래 중3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피타고라스가 몇 년 전에 이제 중2로 내려와서 진행되면서 그 아이들이 입체라는 도형을 다루는 게 굉장히 양도 축소가 됐고 중1 때만 한번 다루게 되는데 중1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전체적인 선행 과정에서 너무 옛날에 살짝 한 번 하고 끝나버린 정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입체를 좀 제대로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요즘 하고 있는데 뭐 아이들이 그래도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아이들이라는 게 개념을 한번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 개념을 계속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제가 수업할 때는 제가 뭐 기아 전체적인 과정에서 항상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이거 계속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고 브리핑을 하긴 하는데 그 대답은 아이들이 하게 하거든요. 얘들아 이 선과 선이 만나 생기는 게 뭐야 하면 교점 이 말을 계속 애들이 하게 해요. 그래서 실제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을 이렇게 알려주고 이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내보고 밖으로 꺼낸 만큼이 자기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게끔 계속 대답을 이끌어내게끔 개념 복습을 하거든요. 이거 뭐지? 그 다음에 이 표시 뭐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는 선분, 직선, 막곡, 뭐 선분, 반직선, 직선의 개수 각각 어떻게 됐지? 그 원리들을 매 수업마다 뭐 스텝 1에서는 계속 회차가 올라가도 처음부터 배운 내용을 계속 같이 반복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까먹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뭐 그러는 다음에 이게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됐지? 뭐 그다음에 시계 문제도 이게 이제 대표적인 아이들을 조금 이제 초반에 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시계 같은 것도 움직이는 과정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면서 근데 이제 모든 문제를 움직일 필요는 없고 이제 몇몇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머지 이제 아이들이 그림 그려서도 풀 수 있게끔 뭐 그런 연습들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진행했었어요.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할 때 매번 이렇게 개념 복습을 하고 과제 질문을 계속 이제 받고요. 그다음에 진도 그날 거 나가고 테스트 보고 테스트 보는 동안에 아이들 복습 과제 같은 거 한 거 검사도 하고 뭐 이런 형태들로 이제 계속 수업을 진행했는데 저는 여기서 과제 질문 같은 거 자체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이제 과제라는 것 자체나 이제 기선제압 정도의 난이도를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모든 문제를 집에서 풀어오고 정말 모르는 것만 질문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죠. 뭐냐면 정말 어렵기도 하고 풀이 과정 있는 것까지도 드린 이유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스스로 최대한 할 기회를 주긴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들을 자칫 잘못하면 아이가 그냥 풀려고만 하다 보면은 올바르지 않은 풀이로 그냥 어떻게든 답을 끼워 맞춰버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풀이 과정 통해서도 아이들을 조금씩 집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챙기고 했으면 좋겠다. 대신 그래도 어려워하거나 이해 안 된 부분들을 모아서 수업에서 질문을 같이 받아 주려고 이제 하는 방식으로 좀 준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각자 질문에 공통인, 그러니까 너무 많을 땐 좀 공통인 걸 뽑아서 하기도 하는데 질문에 합집합으로 합쳐서 하다 보니까 전 그게 좀 장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끔 아이들은 전 질문 2개예요 하고 딴 애들은 뭐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질문들이 실질적으로 이 2개인 아이는 자기가 다른 거에서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에 따라서 똘똘한 친구는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아직 아이들은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나 질문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공통적인 모르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답은 맞았었는데 저 아이가 질문한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를 다 같이 확인해 보는 과정들도 되게 필요해서 그런 과정들이 아이들한테 좀 명확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게 조금 더 안전망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좋고 진도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전체로 잘 따라오고 뭐 테스트 보면 이제 제시험도 보고 해서 계속 자신의 것을 남기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어찌됐건 잘 따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기아는 그동안 진행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도 얘기하고 이따가 혹시 질문이나 그런 건 이따 끝에 같이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또 민희 선생님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념상상 엑스의 유민입니다. 사실은 대수도 붙임이 있었던 단원들이 중간중간 있기는 했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수업할 때도 아이들이 좀, 그러니까 교재를 딱 보신 어머님들이 1회차부터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보면은 사실 초등 과정에서 한번 다루었던 내용들이 중등 과정으로 넘어오면서 뭔가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들이어서 초반에 조금 용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개념을 조금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절대값이 뭐야, 역수가 뭐야, 이런 질문들을 저도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하는데 역수가 뭐야 그러면은 예전에는 분모분자 뒤집은 거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곱해서 1이 되는 수요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다 보시면은 이게 중등 과정이야 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이 안에 사실 다 초등 개념들이 녹아 있고 초등 문장제 문제들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초등에 좀 심한 문제들 그리고 중등이랑 연결되는 문제들을 좀 다루어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월급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성장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이 자체의 성장, 뭐 신체적인 성장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조금 수학적으로 성장한 부분도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기복이 조금 있긴 해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어서. 근데 제가 수업하면서 조금 놀랬던 게 정비례를 지난주에 수업을 하고 근데 정비례 할 때 아이들 정말 다 멘붕이었거든요. 그리고 반비례를 이번 주에 수업을 했는데 사실 중등 수업 해보면 정비례랑 반비례가 똑같이 이제 그래프를 다루는 거, 함수 관계를 다루는 건데 지금 정비례는 쉬웠는데 반비례는 어려워요. 전 저 둘 다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정비례 수업을 하고 물론 이건 어머님들의 애도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이렇게 애를 많이 써주셔서 그렇겠지만 정비례 수업하고 반비례 수업을 하는데 반비례 수업 저번 정비례 수업 오늘 반비례 어떻게 하지 했는데 반비례 애들이 너무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정비례를 배웠는데 선생님 정비례를 배웠더니 반비례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른 그래프지만 이 그래프에 점을 대입한다던가 이렇게 처음 배웠던 유형들을 이제 반비례에서는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래도 요렇게 조금 저희가 생각하려고 했던 그런 개념의 연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이나 받아들이면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물론 선생님 왜 이렇게 옆에 중등이 많아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 옆에 이거 중등, 초등 이거 써져 있는 거 빼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다음에 책 할 때 한번 고민해 볼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뭐 저희가 처음 시작한 반이긴 한데 사실은 요 반이 너무 잘 따라와주고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취도나 이런 부분들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따라가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도 좋은 편이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업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시겠지만 대수 수업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은 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이제 문제를 끊어 읽는다거나 좀 긴 호흡의 문장 문제들을 조금 분석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책 보시면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책에 그려져 있는 거 아마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 아이들이 그려야 돼요 막 이러더니 반비례 할 때는 되게 신나서 그리더라고요. 근데 잘 안 그려져요. 못생겼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도 또 재밌게 그려서 정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선제압이 사실은 12월 15일 요때 중순쯤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어서 그러면은 이제 중등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어떻게 연결을 해서 수업을 할 건지를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기선제압 이후에 이제 중등 커리큘럼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요거는 어머님이랑 조금 더 의논은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가 사실은 대수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과정을 거의 다 다루긴 했어요. 그리고 대수에서도 2학년으로 연결되는 과정들도 일부 다루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기하는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1학년 2학기는 다 다뤘고 마찬가지로 2학년 과정을 일부 다루기는 해서 그래도 센의 모든 유형 그러니까 대수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대부분의 유형을 다 넣으려고는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유형 없이 다 들어가 있고 일부 좀 심화 유형들도 다 다루고 있어요. 특히 정반비례 쪽에 그래프 해석 같은 경우는 어려운 유형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등의 최상위 유형의 문제들도 한두 문제씩은 이건 꼭 다뤄야 돼. 이건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접해봐야 돼. 이게 접해보고 학습을 하는 거랑 처음 학습하는 건 또 달라서 그래서 조금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연결을 해놔서 그래서 방학 동안에 어머님들 혹시 특강 계획이 있으시거나 이러면은 1학년 심화를 그래도 한 번은 조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1품 정도의 난이도로 한번 보면 어떨까. 근데 제가 어제 준비를 하면서 그 커리큘럼 일정표를 조금 짜봤는데 사실 6회 7회가 조금 타이트한 일정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1-2가 7회인 이유는 1- 통계 단원이 뒤에 한 단원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 저희가 지금 대수나 기하에서 안 다루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 할애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서 그래서 6회 7회로 우선은 잡았고 요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은 1학년 1학기 응용 심화 정도, 1학년 2학기 응용 심화 정도는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 1학기 과정부터는 저희가 쭉 따라가는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할 건데 사실 이게 고민이 조금 많았었거든요. 저도 어떤 교재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치가 아닌 지역에서는 그냥 당연한 개념서고 그리고 비학군지에서는 이거는 잘하는 아이들이 보는 개념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유형편의 문제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대치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이 좀 교재가 쉽지 않나? 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그리고 사실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개념 플러스 유형이 물론 장점도 있지만 조금 단점인 게 연상 같은 좀 이렇게 자잘한 문제들이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유형편도 풀어야 되고 개념편도 풀어야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학습량 자체가 조금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은 어차피 연산은 사실 필요한 단원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 필요한 단원들의 연산은 별도로 연산지가 조금 배부가 되더라도 개념 노트를 정리를 하면서 센 스텝 B 정도로 유형을 꼼꼼하게 좀 보면은 사실 중등의 개념이라는 게 개념만 안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유형을 보면서 조금 개념을 반복해서 정리하고 내가 이 개념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 거야 이걸 조금 연습을 하려면 유형에 대한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념 노트랑 센 스텝 B로 구성을 했고요. 사실 개념 노트 같은 경우는 이게 매회 개념 노트를 작성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식의 연산 그러면은 그 곱셈 나눗셈 이거를 다 막 손으로 써서 하는 것보다는 연산을 여러 번 트레이닝하는 게 사실 더 필요하기는 해서 요 개념 노트 부분은 정말 필요한 게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사실 연립방정식도 가감법이 뭐고 대입법이 뭐고 이거를 막 손으로 써서 정리를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1차 함수 쪽으로 넘어가면 뭐 절편이라던가 기울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개념을 사실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조금 개념 노트 정리를 하고 센을 이제 볼 건데 저희가 한 9회차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8회 정도로 본 수업을 나가고 마지막 1회는 이제 총 마무리하면서 총괄 테스트 보는 그 정도의 커리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사실은 스텝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센의 스텝 C의 문항들이 사실은 또 스텝 B의 상문항 못지않게 좀 어려운 문항들이 있고 센의 스텝 C가 어쨌든 그래도 뭐 일품이라던가 이렇게 좀 저희가 심화서라고 확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유형들도 있고 그리고 센이 조금 스텝 C가 점점 무거워지는 경향도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센 스텝 C를 수업 시간에 조금 다루면서요. 그러면서 A급 수학을 다루는 형태, 이게 아마 6회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A급 수학은 저희가 A 단계는 사실은 스텝 B, 그러니까 센의 스텝 B를 다뤘으면 거의 다 해결을 할 수 있을 거여서 수업 시간에는 스텝 B 정도를 다룰 예정이기는 해요. 그래서 스텝 B는 과제로 조금 출제를 하면, 그러니까 배부를 하면서 센 스텝 C의 응용 문제를 좀 풀고 스텝 B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좀 이제 유형에 대한 트레이닝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키는 그런 수업, 심화 유형에 대한 트레이닝을 조금 더 보는, 그래서 한 2스텝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께서 최상이나 A급이나 이런 좀 어려운 문제집에 대한 사실은 우려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A급 스텝 A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블랙라벨 고쟁이 최상위 수학 스텝 3 이렇게 묶어놨는데 사실 블랙라벨 고쟁이 최상위 수학에 나오는 스텝 3 고난도 문제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좀 오래된 책이 최상위고 뭐 블랙라벨 고쟁이 물론 가장 오래된 책은 A급이긴 한데 이 A급에서 문제가 변형되거나 아니면은 뭐 물어보는 걸 바꾸거나 질문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그림을 오른쪽 왼쪽 뒤집어 놓거나 도형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고 뭐 대수 같은 경우는 항이 3개였는데 항을 4개로 늘린다거나 이런 형태들이 좀 많은데 A급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등 심화서의 거의 바이블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사실 많이 다루고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블랙라벨 고쟁의 최상위 수학 같은 경우는 최상위 수학은 문제량도 사실은 적지 않은 편이고 A급보다는 조금 심화 개념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2-2 A급, 최상위 수학 수업을 하는데 체바 정리랑 메넬라우스 정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애도 못 알아듣고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문제 이렇게 해서 풀어 해도 못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대체 최상위 수학 2-2에 메넬라우스 정리랑 체바 정리가 왜 들어가 있냐라고 했더니 저희 학원의 한수영 선생님이 제가 넣으라고 했는데요 라고 하셔가지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조금 그런 심화 개념들을 다루는 문제집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세상의 수학 같은 경우가 앞단의 스텝 1 같은 경우는 조금 증명하는 문제들이랑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서 최근에 수업을 해보니 오히려 스텝 2, 스텝 3는 잘 푸는데 증명 문제인 스텝 1 문제들을 정확하게 못 푸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고쟁이가 사실 지금 제가 중등 심화 그 내신 대비하면서 쓰는 교재이기는 한데 요 고쟁이 교재가 아시겠지만 블랙라벨도 사실은 고등 블랙라벨에서 중등 블랙라벨로 내려와서 블랙라벨 교재가 좋다라고 이제 선생님들 보통 얘기하시는 이유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조금 수능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이 많기는 해요. 그리고 학력평가라고 해서 제일 뒷단에 중등 과정인데 이렇게 그 3월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런 학력평가 문제들이 들어있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한 4문제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수능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을 접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하고요. 고쟁이 같은 경우 이제 이투스에서 만든 교재여서 요 교재에도 조금 고등스러운 문제들 그리고 조금 신경향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A급 수학은 조금 예전에 그런 정석의 유형들이 조금 많다면 거기서 조금 변형된 유형들이 많은 교재가 고쟁이어서 근데 사실 세 권을 다 이렇게 펼쳐보면 겹치는 문제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A급 수학 스텝 A를 기준으로 해서 블랙라벨 고쟁의 세상의 수학 중에서 겹치는 문제들 조금 선별하고 그러고 요 유형은 그래도 꼭 필요해. 고등과정이랑 연계성을 생각하거나 심화과정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해. 그런 유형들을 위주로 해서 심화과정까지 정리를 하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이게 스텝 3라고 생각을 하시면 센 B, 센 C 그리고 A급까지 이렇게 쭉 정리가 되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먼 얘긴 한데 고등과정도 저희가 아까 이제 스텝 1, 스텝 2, 스텝 3 말씀드렸는데 고등과정은 스텝 1이 기본 정석이랑 RPM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정석은 이제 예제 유제랑 그다음 RPM은 이제 유형서 문제풀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스텝 2는 기본 정석의 연습 문제와 실력 정석의 예제 유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스텝 3는 이제 실력 정석의 연습 문제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실력 정석의 연습 문제를 잘 풀 수 있게끔 그래서 모든 수업이 요 앞에 있는 심화 과정이나 기본 응용 과정의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요 뒤에 있는 수업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너희들이 풀어봐 생각해봐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상관없어 너네가 풀어봐 이런 수업도 아니고요. 다 앞에서 풀어줘서 답 이거 나왔지? 그래서 답은 2야? 이렇게 하는 수업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사실 많이 고민하는 이유가 고민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가르쳐주고 어디서부터 스스로 생각을 하게 해야 되느냐에 고민을 사실 기선 제압하면서도 그렇고 좀 그 중등 과정이나 고등 과정 선행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스스로 고민해봐라고 했을 때 아까 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그냥 붙들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뭐 도형 문제나 대수 문제에서 1이라고 써서 틀렸어 다시 생각해봐 그럼 2라고 써서 오거든요. 아닌데 그러면은 2분의 3 이렇게 써서 와요. 한 3번째 정도 내가 어떻게 풀었어 라고 물어보면은 다시 생각해 올게요. 그러니까 정확한 풀이 방법을 모르고 그냥 빙빙 돌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식 이렇게 써서 정리해서 풀면 되지 않을까? 라고 힌트를 주면 이거 이용하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곱셈 공식에서 이 공식 이용하는 거잖아. 이거는 닮음에서 요 원리를 이용하는 거잖아. 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풀 수가 있는데 그 힌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그 샤프심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수업했던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맞췄어요? 그때 거기 3하고 8 이렇게 주어져 있었거든요. 3보다는 큰 거 같고 8보다는 작은 거 같은데 3과 8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올 게 8 빼기 3인 거밖에 없어서 5라고 적었어요. 근데 그게 답이 5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논리는 없는데 그냥 이제 그리고 아이들이 대수에서는 많이 찍는 답이 1 또는 0입니다. 대충 특히 이렇게 막 고등과정이랑 연계되는 심화 문제 중에서 식 정리하는 문제가 있으면 대충 이렇게 보고 쌤 이거 1일 것 같아요. 왜? 그냥 느낌이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쌤 이거 2일 것 같은데요. 왜? 그럼 여기 분모랑 분자랑 비교했는데 분자가 대충 2가 써져 있으니까 2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힌트는 주되 그 힌트라는 게 모두 다 풀어주는 수업이 아니라 보통 판서 수업이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에서 아이들이 어떤 개념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조금 이정표를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학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애를 사막에 던져놓고 너 집까지 찾아와.
근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정말 물 한 병 딱 주고 너 집까지 찾아와서 걔가 진짜 100바퀴를 돌고 돌아서 찾아오든 10바퀴를 돌아서 찾아오든 집에 찾아오면 그래 잘했어 이게 아니라 이정표를 좀 세워주던가 아니면 뭔가 힌트를 주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찾아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찾아와 이렇게 중간에 뭔가 좀 아이도 뭔가 이렇게 중간 단계를 거쳐서 힌트를 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너 혼자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잘못된 길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초등 과정에서 그렇게 잘못된 풀이 방법을 익힌 경우에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등도 마찬가지로 고등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 고집을 잘 못 버려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잡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모든 문제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고 문제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끊어읽기를 많이 시키는 편인데 좀 끊어읽기를 해서 여기서까지는 어떤 개념, 여기서까지는 어떤 개념, 그럼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 풀이를 많이 시키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1단계에서는 구하고 2단계에서 구하면 3단계까지 안 내려가고 2단계 답을 그냥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계속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 근데 그 스스로 하는 게 옳은 풀이 방법으로 옳은 개념을 이용해서 스스로 잘 풀이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구성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로드맵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어제 하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아이들 최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 과정을 소화하면서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잘 했는데 요걸 또 잘 끌어주면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지만 우선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1월, 2월에 만약에 일품으로 응용 과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기선제압이 마무리되는 12월 즈음 셋째 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주에는 중등 2-1 기본 응용을 먼저 하고 중등 3-1 기본 응용, 그러니까 2-1 기본 응용을 한 다음에 A급 A 스텝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3학년 1학기 과정까지 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2-1이랑 3-1은 사실 조금 결이 달라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중등 과정을 한번 정리를 했을 때 그 스텝 A급 스텝 A의 문제들이 조금 더 다른 접근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개념을 우선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따라가면 사실은 그 심화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수만 쭉 할 거여서 기하 수업을 어쨌든 원장님이랑 또 기하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 가장 빠른 1단계 개강은 11월 30일입니다. 예, 그래서 원장님이랑 계속 했던 얘기가 요 기선제압 기하를 잘 마무리했으면 1단계는 1학년 2학기 과정은 잘 마무리가 된 거니까 1단계 과정을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빠른 입반은 11월 30일이고요. 그 다음 개강이 12월 27일 요거는 기하 1 풀이 과정이라고 해서 1학년 2학기 과정을 그냥 한번 총정리하는, 저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2월 달에 개강하는 게 두 번째 이제 빠른 개강이고요. 그리고 3월에 개강하는 요 정도까지는 이제 조금 천천히 준비를 하셔도 3월 개강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1월 25일 날 그래서 요 위에 거는 지금 기하 1단계 11월 30일 개강하는 건 일요일 12시 반 타임이고요. 12월 27일 개강하는 기하 1풀이에서 기하 1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토요일 12시 반 타임인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 이제 제일 조금 늦게 개강하는 3월 개강은 일요일 4시 타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하 수업이랑 병행을 하면서 쭉 진행을 하시면 4월 중순에서 늦어도 5월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A급 A 스텝을 메인으로 하는 최상위 교재들의 좀 주요 문제들을 다루는 심화 수업이 들어갈 건데 이때부터는 1-1, 1-2, 2-1, 3-2, 이렇게 학기별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등 전과정을 조금 심화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2월 내지는 내년 1월에 중등 과정이 끝납니다. 물론 이게 정말 그 가장 베스트의 로드맵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조금 마무리를 하면은 그럼 이제 아이들이 내후년이죠. 내후년에는 고등 수학을 이제 진행하는, 그래서 스텝 1부터 차례대로 찬찬히 진행을 해도 저희가 한 1년 정도의 커리를 잡으면 실력 정석까지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공통 수학 1, 2까지는 조금 탄탄히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안 넘어갈까요? 아, 넘어갔어요. 네, 요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요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네, 연간 로드맵.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작아서 그래서 2026년 한 5월 늦어도 5월 4월 말 요 정도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2-1 3-1 기본 과정이 센 스텝 B 스텝 C를 마무리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정 스텝 C까지만 해도 사실은 성취도가 나쁘진 않은 편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응용 심화나 좀 심화 결의 문제들은 조금 더 다룰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2026년 이제 하반기인 거죠. 여름방학 즈음부터 해서 하반기에는 A급을 다루는 심화 과정이 마무리가 될 거고 그리고 2027년은 사실 제가 되게 멀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방 올 것 같더라고요. 이때는 조금 이제 고등 과정의 공통수학 1, 2를 좀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어서 지금 사실 대수만 진행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셔서 요 2-1, 3-1 기본 응용 과정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주 2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나눠드린 프린트에 사실은 2026년 12개월에 그 시간표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이거 좀 무리인 것 같아서 한 3월 정도까지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방학 때까지만 그걸 잡아봤는데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월금은 이제 그 대수 수업이 진행이 쭉 되면서 설 연휴 끝나고 즈음에는 3-1 기본 응용 과정이 시작을 하는 타임이고요. 그리고 1월, 2월에 그 1-1 응용이랑 1-2 응용, 그 응용 수업에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 그래서 요 일정들은 뭐 설 연휴 이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저희 이때 수업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얘기하시면은 뭐 보강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수업을 일정을 조금 조정하는 방안이나 그거는 그때 논의를 같이 해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중등도 사실은 고등처럼 3단계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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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궁금하신 점이나 네. 아니면은 이런 걸 좀 더 해주세요 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거는 좀 힘들 것 같으니 이런 건 좀 빼주세요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뭐 요거는 그리고